여러분, 작년에 그렇게 빌라 사라고, 재개발된다고 빌라 사라고 부추긴 인간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고, 그 따라서 빌라 산 사람들, 구역이 지정될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그 빌라 화가들이 그려주는 그 구역들 안에 대충 사가지고 뭐 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 사가지고 한 번은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3분의 2가 노후도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머지 3분의 1은요 신축이든 뭐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 이 신축 빌라잖아요. 네? 3분의 2가 노후도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노후도가 충족돼가지고 화가들이 그려진 그 구역들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들한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작전 세력이죠. 이미 노후 빌라들을 잔뜩 산 빌라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근처 노후 빌라랑 신축 빌라 가격대를 다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후 빌라를 깨고 예전에 살았던 거 신축 빌라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도 깨져요. 어떻게 할 건데요? 노후도 깨지면요. 응? 돈 벌고 나간 사람들 빌라 업자입니다. 재개발 화가요? 그 인간들 빌라 업자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또 따끔하게 또 충고를 또 했는데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파트만 투자하라고 이야기 드려요. 아파트는요 쉬워요. 여러분 잭판 노리려고 재개발 들어가지 마세요. 재개발 들어가는 시점도요 이미 하락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사업시행 인가 나은 거, 관리 처분 인가 나은 거, 그런 것들에 들어가셔야지. 응? 부동산 상승 정점에서 재개발 투자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쌍디 파파고님께서 하락장 팝콘 먹으면서 관람 중입니다. 저도 관람 중입니다. 근데 공부하세요. 네, 젤리님 반갑고요. 네, 그리고 레이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옥씨님 반갑습니다. 레이님께서 해안을 키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체 60년님께서 그래서 저는 작년 실거주 아파트에 일산 갭2 들어가고 수익형 상가 포트폴리오 갔습니다. 괜찮은 선택이에요. 근데 수익형 상가도 조심하세요. 금리 인상되니까 오늘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모모돌리님께서 누구누구도 얼마 전에 KB 시세로는 올랐다고 맞췄다고 하는데요. 개소리죠. 그 사람이랑 김현미랑 뭐가 달라요. 네, 똑같죠. 미조님께서 기회비용 잘 이용해서 엉뚱한 데 물리지 마시고 투자하셔요. 곡소리 기다리며 조금 기다리고 느긋하게 총알 준비. 라방 매일 들어오셔도 해안이 넓어집니다. 배우는 만큼 좋아요는 기본으로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은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좋아요 46개입니다. 네. 자, 오늘 기분 좋은 소식. 자, 어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달러가 좀 오늘 엔화가 좀 떨어졌는데요. 자, 엔화가 어제 1000원 찍었죠? 8월 2일에 장중에 1000원 찍었어요. 1000원 찍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저도 엔화 한 몇천만원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96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940원 정도 샀는데 키움증권에서 원래 사면은 살 때 금액이 기존 금액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961원인가? 그렇게 매수를 했고요. 지금은 이미 10몇 원 정도 이등인 상태예요. 근데 제가 팔까요? 1000원 넣으면 바로 팔까요? 안 팝니다. 네? 추세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 추세예요. 왜? 글로벌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이 엔화입니다. 엔화. 자, 유로 한번 볼까요? 유로 환율 보세요. 유로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작년 9월에 1300원이에요. 1389원.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요. 자, 작년 9월에 1389원입니다.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1315원이에요. 3년, 5년을 보면은, 자, 2011년도 이때 1500원입니다. 1500원. 그리고 2015년도에 1100원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1300원이에요. 자, 이런 박스권에서는 분산 투자,
박스권 투자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세븐 스플릿인가 해가지고 7번에 걸쳐가지고 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내가 박스권을 정해놓고 얼마에 사놓고 몇 프로 빠지면 또 사고 몇 프로 빠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를 총 7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환율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도 많이 올랐어요. 위안화가 193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한 160원 이렇게 했었는데 196원이에요. 위안화 계속 올라왔죠. 이러니까 중국의 경쟁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인건비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죠. 그럼 뭡니까? 타격이죠. 당연히. 자, 그래요. 아무튼 이렇고 호주 환율도 참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쉽게 흔들리지 않은 거. 지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원화만 안 올라가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노영군님께서 창원 유니시티 어떤가요? 창원 유니시티만 어떤 게 아니라 창원 전체가 저는 별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창원에는 입주 물량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이 별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부산 부동산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 부동산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원도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김민아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100개 넘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 이부자님께서 월성중공 5단지 재건축 될 수 있을까요? 이부자님은 월성중공 5단지 재건축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재건축이 잘 되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경?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전 평가 금액, 죄송합니다. 종후 평가 금액 그리고 종전 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종후 평가 금액은요, 일반 분양 이후 매출이죠. 이 재건축도요 법인이에요. 재건축 조합이 법인입니다. 근데 종전 평가 금액은요, 감정 평가 당시 시총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은 거의 대부분 다 100%로 맞춰요. 왜?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비례율이라 해요. 비례율이 130? 120도 나와요.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이 되려면 사업성이 좋아져야 돼요. 이 말보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 숫자가 적어야 한다. 또는 일반 분양 매물, 일반 분양 수가 높아져야 한다. 이거예요. 네, 요런 조건이 많아져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부동산 상승기 때 분양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왜? 일반 분양가는 뭘로 매겨지죠? 여러분, 일반 분양가는 뭘로 매겨지냐고요? 어떻게 책정돼요? 주위 아파트 시세 또는 뭐 최근 분양한 아파트, 최근 분양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일반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 때 분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월성 주공 5단지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 보세요. 그게 월성 주공 5단지가 10이 안 됩니다. 9예요. 그러면 될까요? 되겠죠. 25평으로만 구성하면 되니까요. 25평으로만. 그런데 25평으로만 구성하면 아파트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네. 아파트는요, 무조건 8사예요. 국평, 국민평형, 8사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아파트가 좋아집니다. 지방에 25평 단일 평형대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거 가격이 주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랑 섞여 있는 25평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단 거예요. 박윤정님께서 평택 화양신도시 평택이요? 별로예요. 지금 아닙니다. 네, 조한님 반갑습니다. 백업부사님께서 성남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 입주 상태 금매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튼 저는 백업부사님께서 지금 그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이유, 어쨌든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금매를 사더라도 크게 급등하거나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 보유해야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사자마자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지금 입주장이 언제죠? 입주장이 금광 1구역 성남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 내년이에요? 올해예요? 올해. 자, 올해 11월 31일부터네요. 11월 30일부터. 여기에 세대수가 총 5,320세대.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거 들어오면 주변에 작살나겠는데요? 와. 장난 아니겠네? 네. 아무튼 간에, 한번, 제 생각은요, 입주장 상당히 장기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매도 좀 꽤 나올 것 같고요. 금매도 꽤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근데, 네. 만점님 혼자만 안 들리시는 것 같네요. 네. 소리 키세요. 아무튼, 저는 뭐 상기 신도시 때문에 성남은 지금 별로다. 별로다. 그런데, 만약에 금매가 나오고 내가 실거주로 꼭 살아야 한다. 그럼 명분이 있으면 매수를 하세요. 저는 지금 투자로서 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아무튼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뭐 전세를 살면서 다른 지역에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서울 쪽에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상희님께서 취득세 중과 풀어주면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수하고 싶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이시네요. 네. 박상희님, 그러면 수성구 아파트 매수하면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는 매도하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서문자님 반갑습니다. 자, 다른 질문사항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대구에, 마피 7천만원까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그 공포가 시중에 만연해지고, 그리고, 만성이랄까요? 만성이 될 때 아마 취득세 중과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박상희님께서 그냥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쵸? 들고 가야 돼요. 본인이 지금 대구에 매수를, 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요. 가셨다가 한 채를 더 매수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부부 합산 종부세가 이제 부부 공동면을 할 경우 18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18억까지요. 그러면은, 종부세도 상당히 이제 남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냥 종부세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요. 네. 자, SW님께서 증권사로 왜 안 사는 거 잘 알아보세요. 예전 삼성 선물서 전화 오더라고요. 불법인지 잘 모르지만요. 응? 증권사로 왜 안 사는 거 불법 아닌데요? 해외 주식 안 합니까? 네, 해외 주식 거래하는 그런 메이저 증권사만 하면 돼요. 네. 네, 카도님께서 다음 조정 해제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일단 대구 풀렸는데, 응? 대구 풀렸는데, 네. 어디로 할까요? 어디로? 자, 6대 광역시 수도권은 풀어주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권은 풀어주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를 풀어줄까요? 인천요? 안 돼요. 인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대전이요? 대전이 24년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풀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세종시 때문에 안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안 풀어줄 수 있어요. 자, 울산 잘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이 울산에 입주 물량 엄청 많거든요. 울산 풀어줄 명분이 있어요. 근데 부산이요?
부산을 풀어주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부산은 안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산은 2019년도에 풀어줬다가 대폭등해서 정부가 아연 실색이랄까요? 그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산은 풀어주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산 풀어주면 경남권 전체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풀어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급지요? 글쎄요. 네, 글쎄요. SW님께서 주식 사면 괜찮아요? 안 사고 들고만 있다고 환전하는 거 불법인지 잘 몰라요.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불법 아니니까요. 지름길 연구소님께서 지금 월성 삼성 카운티 목표 사는 게 나을까요? 기다렸다가 내년에 수성구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왜 지금 본인이 월성 삼성 카운티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까요? 거기서 답이 나와 있어요. 응? 지금 사면 무피니까. 비싸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은 더 좋은 물건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응? 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자, 한진호님께서 부산은 어떤 동네 주목해야 하나요? 솔직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동네 뭘까요? 한진호님,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동네 부산에서 첫 번째, 전세가율 높아야 돼요. 왜? 싸니까요.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에코 델타시티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 관심을 꺼두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부산의 중심지 비싸서 못 삽니다. 3인피치 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3인피치 전세가 뭐 1억이에요. 어떻게 살 건데요? 못 산다는 거죠. 그런 거 살 필요도 없고 그런 리그에 내가 진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부산은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은 도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거지역, 해운대, 수영고처럼 뭔가 주거 상품이 아니라 동네, 명지, 에코 델타시티, 사상, 사하처럼 일반 주거지역, 그런데 갭이 매우 적은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지훈님께서 에코 델타시티 입주는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 외곽인 것 같은데요. 부산을 잘 몰라서. 외곽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물통에 비했죠. 비교해봤죠. 네. 자, 16리터 정수기 물통 맨 밑에 구멍 뚫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잖아요. 밑에부터.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물통 칸 위에 있는 물도 다 빠집니다. 그게 부동산이에요. 외곽지예요? 그러면 3기 신도시는요? 서울에서 외곽지인데요? 네? 평택 입주 물량 많은데요? 서울 부동산 왜 빠져요? 똑같아요. 외곽이라서 중심지가 안 빠진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세가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외곽에 신축이 생기잖아요. 전세 수요가 계속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전세를 못 구하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더 낮은 전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매가도 끌어당깁니다.